한반도의 사계절은 매우 뚜렷하며 이에 맞게 집도 설계되어 왔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부터 한겨울의 강한 추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발전해 온 것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전통적인 한옥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양옥과 아파트에서도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 중 하나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여성의 경험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하여 그녀의 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집을 보고 놀랐는데 이유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에 시집간 딸의 집이 한국의 집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차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남편과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서 귀여운 딸아이를 한 명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야겠네요. 저는 어릴 적 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한국의 대중가요도 즐겨 들었고 한국에 대한 기사와 뉴스들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한국에서의 꿈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서울역 아시아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중 한국이 제게 특히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도 너무 재미있었고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모든 집들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과연 일반인들도 저런 집에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TV 방송 속에 나오는 집의 모습은 제가 살고 있는 집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사실 저희 집안과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 바람으로 버텨야 했고 최대한 얇은 옷을 입은 채 부채질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집에는 모두 다 에어컨이 하나씩은 있거나 심지어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이 드라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풀려진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는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마침내 저는 한국 유학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로만 접하던 한국의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유학이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정말 공부에 더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공부와 한국어 공부를 병행한 끝에 저는 20살이 되는 해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로만 접하던 꿈만 같은 나라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 누리게 될 대학생으로서의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정점을 찍었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한 차례씩 포옹을 나누고 설레는 모습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기에 사실 긴장도 되었어요. 창가 자리를 예약했던 저는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아 비행기 안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에서의 삶이 곧 펼쳐질 무렵이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간 갈고 닦아온 한국어 실력을 뽐낼 첫 기회였죠. 별 탈 없이 입국 수속을 마친 저는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게이트가 열리자 제 입이 정말이지 떡하고 벌어졌어요. 제가 출발했던 태국에서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크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설렘을 품고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고 사방에 엄청난 크기의 전광판과 TV가 즐비해 있었고 밝고 깨끗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규모에 압도된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넛을 놓은 채 한참 동안 공항을 둘러봤었죠.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공항 바깥으로 나섰어요. 태국에 비해 많이 쌀쌀한 날씨였어요. 그렇게 한국의 대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섰을 때 TV로만 보던 천장형 에어컨이 제 기숙사 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에어컨이 각 기숙사 방마다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서 에어컨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신기한 얼굴로 바라보던 룸메이트들의 표정이 떠오르네요. 그동안 태국에서의 살아왔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 수준에 하루하루 만족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된 저는 한 대기업의 인턴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한국어 실력도 이젠 그 누구와의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준이 되었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한 남자 사원이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겨났죠. 말을 섞을 기회가 점차 많아졌고, 어떤 때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있었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일도 잦아지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2달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퇴근하려는 저에게 업무 끝나고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제게 저녁 식사를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제 일을 흔쾌히 수락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계속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자꾸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귀가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 남자는 마침내 제게 정식적인 만남을 제의했고, 그날로 우리는 정식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도 어느덧 정사원이 되었고,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수락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로 이어졌어요. 시부모님은 그 전에도 몇 번 봤었지만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렸고, 여름 휴가 때 남편과 함께 태국으로 가서 친정 부모님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식을 올렸죠. 시부모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재정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으셨고, 그 덕에 저와 저희 남편은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며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혼 후 딱 1년쯤 흘렀을 때 사랑스러운 딸아이 보영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는 건강하게 나와 지금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영이가 4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처음으로 한국에 모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 바빠서 모시지 못하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바빠서 모시지 못했었죠. 처음 실제로 사돈을 마주하는 시간이었고, 한국에서 사위와 딸 그리고 손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두리번거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마치 제가 한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신기하고 울컥했어요. 부모님에게 달려가 따뜻한 포옹을 하고 보영이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처음으로 인사시켰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의 모습에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공항에서의 반가운 제외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통역을 제가 도맡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처음 한국에 온 사돈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양가운 식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희 통역을 통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세상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과일을 먹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신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집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댁이 평수도 넓고 깨끗하고 경치도 좋다 보니 내심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좋은 집은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오고 한국의 집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기숙사에도 방마다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냐면서 한국의 집들이 원래 태국 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쾌적한 편이라고 설명했어요. 신기하셨는지 관심있게 바라보셨고 시아버지와 함께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저희 부모님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대학교 기숙사에 처음 도착한 날 에어컨 사진을 찍었고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가전제품들의 버튼들을 눌러보곤 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몇 시간을 더 시댁에 머무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저희 집으로 출발하기로 했죠. 앞으로 일주일간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손녀딸 보영이와도 최대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저희 집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에도 저희 부모님은 한 번 더 놀라셨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이렇게나 좋은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우리도 한국으로 이사 오면 좋겠다라고 부러움을 섞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낸 일주일은 저와 저희 부모님 모두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웠던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딸 보영이를 부모님께 안겨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고 부모님께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딸 보영이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배움해드리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떠나는 부모님의 발걸음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귀여운 손녀딸과 마지막 뽀뽀를 하고 두 분은 다시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시게 되었어요. 태국 본 집에 도착한 뒤에도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부모님은 항상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에 대해서 질리도록 이야기하세요. 인생 그 어떤 경험과도 바꾸지 않을 가장 귀한 경험이었다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돈 식구들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만 갖고 항상 칭찬하시곤 해요. 그리고 매번 저에게 너는 정말 시집 잘 갔다면서 남편에게 잘하라고 농담식으로 충고하시죠. 부모님께서 처음 한국에 오셨던 때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네요. 처음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아장아장 걷던 아기였던 보영이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를 닮아 성격이 활발해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혼혈이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 외모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달라서 보영이의 친화력과 선생님의 평가에 그런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답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아마 이번에 한국에 오시면 5년 사이에 몰라보게 큰 보영이의 모습에 한번 놀라실 거고 이사한 저희 가정의 새집 모습에 한번 더 놀라실 게 분명해요.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했고 저도 간간히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부모님께 딸이 타국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요즘은 학교를 마치고 보영이가 돌아오면 태국에서 오시게 될 부모님과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보영이도 몇 년 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생각에 신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많은 꿈과 기대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꿈만 같은 지금의 삶, 매일의 행복한 생활이 이 나라 안에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태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집의 모습이 아주 아늑하다는 것인데요. 밖에서는 아무리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집에만 들어가면 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로 훌륭한 난방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엔 에어컨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한여름에도 선풍기를 쓰지 않고 에어컨만 사용하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사연에 나온 차우씨가 느낀 태국과 한국의 격차는 더 대단하겠죠. 이제는 딸도 낳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 행복한 날들로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